보자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개념에 저는 한성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발음에 대해서 그리고 연음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이해가 많이 가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면서 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강의 명사의 성과 수라고 되어 있죠. 자, 성과 수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어는 모든 명사에 각각 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뭐 단수하고 복수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프랑스어의 명사는 남성과 여성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죠.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은 남성, 이것은 여성이라고 구분이 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사람 명사가 그렇죠. 뭐 소년이라는 단어는 남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녀라는 단어는 당연히 여성 명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물, 그러니까 모든 사물도 다 각각 남성과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모든 사물 명사를 다 남성과 여성을 외워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관사랑 같이 외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명사 앞에 붙는 관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명사, 남성 명사면은 남성 부정 관사와 함께 외우시고 여성 명사면은 여성 부정 관사와 함께 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저 역시 그랬지만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요. 금방 또 습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 볼까요? 남성 단수, 여성 단수, 그리고 복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관사 엉이라고 하는 관사를 써요. 이제 부정 관사예요. 여성인 경우에는 앞에다가 윈느를 써요. 단수인 경우에. 그리고 복수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대라는 관사를 씁니다. 이것은 영어와는 다르게요. 프랑스어는 부정 관사가 복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영어는 어와 언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을 쓰는 것은 뭐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언을 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프랑스어는 남성인 경우에 앞에 응을 쓰고요. 그리고 여성 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철자와 상관없이 부정관사 윈느를 씁니다. 요거는 윈느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거는 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되면 영어에서는 복수 관사는 없죠. 부정 관사는. 그런데 프랑스어는요. 부정 관사 역시 대라고 하는 부정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를 쓰면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를 기본적으로 붙이면 복수가 된다. 요거는 이제 영어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놈, 한 명의 남자가 돼요. 요거 옴무라고 발음을 하죠. 아쉬 발음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음하고 m이나 n이 결합을 하면 비모음이 되지만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요. 비모음이 풀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옴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옴무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팜무 마찬가지로 요것도 m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팡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팜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윈느 팜무가 되겠죠? 한 명의 여성. 복수인 경우에는요. 데좀무라고 발음을 해요. 요거는 연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옴무의 아쉬가 무음 아쉬이기 때문에요. 연음을 해요. 데좀무, 데 팜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보면 garçon이라고 발음을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세 밑에 이거 갈고리 비슷한 세디유가 붙으면 스 발음 garçon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소년이란 뜻이에요. un garçon. 요것은 요거 발음 배웠죠? 우리 요거 이유로 발음이 나는 철자예요. 요거는 fille, win, fille, 소녀가 되겠습니다. 복수는 여기 s 붙이면 des garçons. des fille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돼요. 사물은 이제 볼게요. 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livre. 책은 사물 명사에서 남성이에요. un livre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un livre 자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win livre 하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사랑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un livre, 책 한 권이 되겠고요. 남성 명사. 곰무는 지우개예요. 이거는 여성이에요. 윈느 곰무라고 하시면 되겠죠? 복수는 똑같이 des livres, s 붙이고요. 대 관사 바꾸시면 돼요. des 곰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발음 어떻게 할까요? 자, 세 다음에 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쉬 발음 안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까이예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까이예, 노트가 되겠습니다. 안 까이예. 윈토스, 오으는 우 발음 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토스라고 합니다. 필통이에요. 윈느 토스. 네까이에 대 토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관사로 함께 같이 외우시면 되겠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내용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연의 성을 따른다라고 했죠.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남성인 경우 단어 볼까요? un père,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un fils, 아들이란 단어예요. 저 fils,는요 발음에 가끔 나와요. 요거는요, 요게 발음이 안 나고 끝에 자음이 오히려 발음이 나는 단어예요. 조금 예외적이죠. fils,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 발음의 원칙으로는 이게 필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fils,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메르, 윈 메르는 아버지와 대꾸를 이루는 단어, 어머니가 되겠어요. 윈 피는 소녀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연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자, 명사에서 남성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성 명사를 또 만드는 것도 있어요. 물론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꾸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느냐면 끝에다가 을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여성형이 됩니다. 남성형에서. 이러한 원칙은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울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명사에서 을을 붙이면 그것이 여성 명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조심할 점, 끌리양, 이건 끌리양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발음을 하지 않죠. 끝에 자음이니까. 끌리양에서 얘를 여성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요 관사도 여성형으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윈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죠. 자, 보시면 끌리앙에서 원래 남성형이었을 때는 끝에가 자음이잖아요. 그걸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형으로 바꾸면은 끝에 의가 붙으면서 끝에 스펠링이 철자가 더 이상 자음이 아니죠. 끝 자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발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끌리영 뜨가 돼요. 여성형이 되면서 발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되지 않던 끝자음이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끌리양에서 끌리양 뜨가 되면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명사의 여성형을 만드는데요. 물론 내가 명사 여성형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기존에 리브 책이라고 하는 그 남성 명사를 얘를 여성 명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고정적으로 남성 명사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끌리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라는 뜻인데 남성 고객일 수도 있고 여성 고객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고객 자체가 이제 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있겠지만 책이나 뭐 노트나 이런 거는 내가 여성형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이에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자, 남성 명사가 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성 명사로 바꿀 때 또 한 번 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성과 여성 명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바로 앞에
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엘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엘레브라고 발음을 하죠. 의 위에 악상이 붙어 있으니까 엘레가 되겠고 여기는 브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브라는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보시면 요거는 끝에 의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의를 붙이지 않고요. 관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win 엘레브 하면은 한 명의 여학생이 되고요. an 엘레브 그러면 한 명의 남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끝에가 의로 끝나면은 관사로서만 구분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남성 명사가 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은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줘요. n을. 그래서 n2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이 n을 하나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는 n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 남자 고등학생을 말하는 단어예요. 앙 리스앙은 여기서 n이 하나 더 붙으면서 의가 붙으면요. 이것도 이제 n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비모음을 만들 때 모음에다가 n이나 m이 하나씩 붙으면은 이제 그게 비모음이 된다 그랬죠. 두 개가 붙으면은 풀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것 역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세엔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때는 리세앵이 아니라 이거는 리세엔느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변화가 또 생겨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성을 따르면서 또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그런 명사 같은 경우에는 끝에 남성 명사에 을을 붙이면 여성이 되는 거고 똑같이 으로 끝나면 동일하고 의엔으로 끝나면 하나 더 붙여라.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남성 명사가 에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요. 요렇게 étrang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발음을 étranger라고 합니다. étranger는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un étranger, 한 명의 외국인이란 뜻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게 좀 되게 어색해요. 그럴 땐 앞에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악상이 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아니죠.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흐가 에흐로 바뀐다. 그래서 바꿀 때 역시 관사 윈느 여성형으로 바꿔주시고 에트랑제의 에흐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에트랑제흐까지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6번째는 남성 명사가 에흐로 끝나는 경우 보통 요거는 이제 직업 명사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직업 명사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으즈로 바뀌거나 히스로 바뀌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철자에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여성 명사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빈칸 이렇게 쳐놓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철자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뭐 이렇게 해서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볼까요? enchante라고 읽어요. chante라고 읽거든요. 이것도 슈 발음이고 앙이죠. 여기까지가 샹. 그리고 에흐는 에흐로 발음 난다 그랬죠. 그래서 샹테흐가 돼요. 가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남자 가수가 돼요. 앙샹테흐 그러면 여자 가수를 뜻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윈을 쓰시고요. 바꾸시고요. 요거를 샹뚜즈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윈 샹뚜즈. 그러면 여자 가수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악테흐가 되겠어요. 악테흐. 악테흐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남자 배우예요. 이거는 윈는 악트리스라고 발음합니다. 악트리스. 그러면 여자 배우가 돼요. 이건 좀 영어랑 비슷하죠? 액터, 액트리스하고 좀 비슷하죠. 악테흐, 악트리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좀 혼동하시면 좀 안 되는 것이 요게
요것이 에흐가 요렇게 으스로 바뀌는 형태하고 요렇게 히스라고 바뀌는 형태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또 바꿔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샹트리스 이런 단어 아니에요. 여자 가수를 뜻하는 단어.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사 얘기할 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다음에 7번째는 나라 이름인데요. 세상에 프랑스어는 나라에도 남성 국가, 여성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성 국가예요. 거해는 여성 국가라서 앞에 이제 라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사편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나라 이름 앞에는 정관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관사 지금까지 윈느 대를 배웠죠. 근데 정관사는 르, 라, 레가 있어요. 요게 남성 정관사고요. 요게 여성 정관사, 요게 복수 정관사가 돼요. 그래서 나라 이름 앞에는 여성 국가인 경우에는 라를 쓰고요. 남성 국가인 경우에는 르를 쓰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거해 앞에 라가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여성 국가예요, 우리나라. 요거는 뭘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 좌뽕이라고 읽어요. 좌뽕. 좌뽕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남성 국가예요. 그래서 르 좌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까나다는 남성 국가. 르 까나다. 브라질인데요. 역시 남성 국가예요. 르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여성 국가예요. 라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라 신 여성 국가입니다. 이것도 사실 국가가 남성 국가, 여성 국가 구분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남성 국가, 여성 국가 그냥 이거는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또 첨가로 알려드리자면 미국은 복수 국가예요. 그래서 복수로 써요. 에따주니. 미국은 굉장히 발음이 특이하죠. 레제따주니예요. 이렇게만 읽으면 에따주니고요. 정관사로 같이 읽으면 레제따주니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 바꾸면은 스테이츠가 요 앞으로 나오고요. 유나이티드가 뒤로 가요. 프랑스어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제따주니는 이제 복수국가라서 이렇게 씁니다. 자, 명사의 성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의 복수 형태 보겠어요. 명사의 복수 형태는요. 단수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냥 s를 붙이면 복수가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예외가 많아요. 명사의 복수 형태는 뭐 그냥 s만 붙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수 명사 플러스 s다라고 하는 거. un livre 역시 관사 대로 바꿔주시고요. s 붙이면 돼요. des livres, 책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with table, 테이블 하나죠. 이것도 역시 네로 바꾸시고 s 붙이면 됩니다. des tables 복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마찬가지로 s를 붙이면 되는데 그 s로 끝나 있는 이미 단수가 s로 끝나 있는 단어가 있어요. s나 x나 z로 끝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다시 중복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단수와 복수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pays 가 있어요. pays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여기 끝에 자음이라서 발음하지 않아요. pays, 국가, 나라. 복수인 경우에는요. 요거 관사만 이렇게 바꿔줘요. des pays 그러면은 국가들이 돼요. 이때도 역시 발음이 나지 않죠. 그래서 프랑스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수건 복수건 이렇게 발음이 똑같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받아쓰기 같은 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것도 빼이고 이것도 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받아쓰기를 했을 때 제대로 받아 적지 않은 철자는 뭐 이렇게 해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가격이란 뜻이에요. 프리라고 있고요. 요거 발음하지 않아요. 끝에라서 또. 그러면
un prix, des prix 요렇게 발음하면서 철자 관사만 바꿔주면 돼요. S, X, Z로 끝나는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유지한다. 보시면 되고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이죠. 단수가 이렇게 으나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S를 붙이지 않고요. X를 붙여요. 발음상의 변화는 없고요. X를 붙입니다. 보시면 요거 읽어볼까요? 우리 배웠죠?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바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으는 오로 발음이 났어요. 그래서 바또라고 읽으시면 돼요. 바또, 배를 말해요. 그 바다에서 다니는 배. 바또. 복수는 네로 바꾸고요. 요거는 으로 됐으니까 익스로 쓰는 거예요. 바또. 똑같이 발음 똑같아요. 바또로. 그래서 요렇게 바또 익스만 붙이면 되고요. 주라고 하는 거. 요거는 또 게임이라는 뜻인데요. 요것도 관사 대로 바꾸고 끝에 익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주라고 하면은 그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볼게요. 단수가 AL이나 AEL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제 스펠링 자체가 바뀌어요. AOX로 바뀌게 돼요. 단어도 당연히 발음도 바뀌겠죠. 스펠링이 바뀌니까.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아니말이라고 읽거든요. 아니말.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니말은 자, 요것도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아니말 이렇게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S 붙이는 거야. 요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요렇게 쓰면 안 돼요. 요게 맞는 거예요. 아니모라고 발음합니다. 아니모. 왜 그러냐면 요 X가 O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니모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자니모라고 하면은 연음을 했죠. 제가 지금 동물들이란 뜻이 됩니다. travail라고 발음해요. 이거는 travail는 일이란 뜻이에요. 일. 네 travaux가 되겠죠. AUX O 발음 나기 때문에 네 travau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자가 바뀌면서 발음도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나와 있는 거 명사들만 한 번씩 발음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un livre, des livres, une table, des tables. 그렇죠? 두 번째는 un pays, des pays, un prix, des prix. 아시겠죠? 세 번째는 un bateau, des bateaux, un jus, des jus. 이렇게 발음하고요. 네 번째, un animal, des animaux, un travail, des travaux.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명사의 복수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별도의 복수 형태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 첫 번째 나오는 거, 복수의 형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요. 저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시면 첫 번째 거,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O하고 E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철자예요.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눈을 말하는 단어예요. 신체 부위의 눈. 눈인데 요건 하나잖아요. 그렇죠? 눈을 하나를 얘기할 때, 한쪽을 얘기할 때 an A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눈이라고 할 때는 복수로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잘 안 보이고요. 단어가 대주 요 단어를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눈을 나타내는 복수예요. 그래서 대주라고 하고 요건 아예 스펠링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 거 볼까요? 오른쪽 거는 무시우라고 있는데요. 무시우는 요거 발음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요거 모음 플러스 n이지만 옹으로 발음하지 않아요. 몽시우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시우라고 합니다. 그
남성분 앞에 이제 존칭으로 쓰는 거예요. 미스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nsieur라고 발음을 해요. 요거의 복수는요, 메시우입니다. 메시우. 이것도 완전히 다르죠. 메시우라고 하고 발음도 달라요. 그리고 마담도 마찬가지예요. 마담은 이제 여성분 앞에 쓰는 그런 표시가 되는 단어인데요. 마담 복수는 메담이에요. 메담. 메담. 요것도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s가 들어가요. 무시오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s가 들어가죠. 메담, 메시오 이렇게 되고요. 마드모아젤 또 역시 여성 앞에 붙이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메드모아젤이라고 발음합니다. 메드모아젤. 이것도 역시 es로 바뀝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아가 아예 없어지고 es로 바뀌죠. 여기 마담도 마찬가지예요. 아가 아예 없어지고 es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 보시면 뭐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프랑스어로는요. 메담제 메시우라고 합니다. 메담. 여성을 항상 앞에다가 쓰죠. 레이디스 앤 젠틀맨처럼 메담제 메시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복수가 바로 이 마담과 무시우의 복수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별도의 복수 형태의 박사요. 그거 외우셔야 되겠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정말 그냥 외워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거는 좀 내가 이해를 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외워지겠구나 뭐 하는 게 있어요. 요건 그냥 외우셔야지 됩니다. 복수 형태 봤어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명사의 복수형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죠. 정답은 뭐죠? 1번이죠. 방금 전에 했던 거. 내는 내 주로 바꾼다. 자, 요게 이제 올바르게 바꾼 형태가 되겠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볼게요. an am이라고 하는데요. am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단어예요.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기 도구에 이런 필기 도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연음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읽으면 모나미가 되죠. 나의 친구라는 프랑스어예요. 그때 그 친구라는 단어가 바로 저 아미가 되겠어요. 그럼 이 아미는 복수를 붙일 때 그냥 s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관사만 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형태가 되겠고요. 3번의 un bay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s로 끝나고 있으니까 끝에 s로 끝나는 경우에는 s를 또 붙이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 bay 이렇게 쓴 거 맞아요. 그렇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또라고 있는다 그랬어요. 배. 그죠? 바또. 이렇게 끝나는 철자 으로 끝나는 것은 s 대신에 x를 붙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도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아니말, 아니말 동물. 그래서 요거는 al로 끝나면은 aox 그래서 아니모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요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명사는 그 여성형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복수형으로 만드는 것에 예외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여성형 만드는 것보다는 복수형이 조금 더 공부하실 게 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거는 의미가 나머지 것들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명사의 성을 얘기하면서 구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에서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남동생, 여동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성을 따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명사의 성 구분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가족에 관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도 공부할 겸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답이 딱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중 의미가 나머지 것들과 다른 하나 봤을 때 가족의 그런 관한 어휘가 아닌 것이 하나가 눈에 띄죠, 여러분. 정답 5번이죠. 프로페서는 직업 명사이죠. 교사, 뭐 교수가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보시면 1번에 père라고 발음하죠. père. 아버지라는 단어죠. père.
매, 이거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되죠. 요거는 아까 발음 조심하라고 그랬죠? 피스로 발음이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 피스예요, 피스. 4번에는 피유라고 해서 4번은 딸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족 간의 그런 어휘인데 5번만 아니죠. 정답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습 문제 또 볼게요. 다음 중 성이 나머지 것들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연습 삼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온 거예요. 수능에서는 사실 나머지의 그런 남성과 여성의 다른 것은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단계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번은요. 플레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플레르는 꽃이에요. 꽃은 여성 명사가 됩니다. 이건 여성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F라고 썼는데 이 F는 여성 명사를 뜻하고요. feminine입니다. 남성은 M이에요. masculine을 뜻합니다. 그래서 M이라고 쓰면 남성, F라고 쓰면 여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2번에 자, 저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ville이라고 한다 그랬죠? 도시, ville. 도시도 역시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둘 다 여성이 되겠고요. 3번에 chase라고 읽어요. 자, 요거는 아, 이가 결합을 해서 에 발음이 나고요. s는 모음과 모음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즈 발음이 나기 때문에 chaise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chaise, 의자 역시 여성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그죠? 4번은 table라고 읽고요. table, 테이블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5번은 crayon이라고 해서 crayon, 연필. crayon은 남성 명사가 돼요. 그래서 5번만 남성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 명사입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다 이제 외우시면서 하나하나씩 외우시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능 어휘까지 다 정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명사에서 성과 수를 배웠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발음이나 지난 시간에 발음처럼 막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그다지 어렵지 않거나 하면은 이렇게 문학을 같이 곁들여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명사를 봤기 때문에 좀 내용이 그렇게 지난 시간만큼 방대하지 않아서 문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음식이 제일 그나마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프랑스 음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외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프랑스의 음식 같은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프랑스인이 선호하는 음식이 뭐 푸아그라, 뭐 포토푸, 가또 쇼콜라, 뭐 초코 케이크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 음식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국 식당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식당, 뭐 일본 식당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시아 레스토랑과 그리스, 레바논,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식 레스토랑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외국 요리를 좋아한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아랍인들의 음식인 쿠스쿠스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음식이고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외국 음식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기호는 파리에만 만여 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4만여 개의 외국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 음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깔고 이제 프랑스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실 프랑스어, 그러니까 수능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수능 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수능에서는 한국어로는 나오지 않고 있죠. 질문만 그냥 한국어예요.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것만 한국어이지 문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랑스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영역을 잘 보시려면 이러한 문화적인 상식도 조금 좀 구비가 된다면 훨씬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 한번 볼게요. 푸아그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위 간 요리로 좀 알려져 있는 음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푸아그라는 옥수수 등을 먹인 거위나 오리의 간을 우유와 꿀에 담갔다가 만드는 대표적인 프랑스 음식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대체로 탱탱하고 매끄러우며 분홍빛이 도는 크림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캐비아와 송로버섯과 함께 세계 3대 진미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아그라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기도 하고요. 사실 맞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요리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크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고 이제 크레이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가끔 가다가 크랩 저 단어만 보고 이제 그 갑각류에 해당하는 그 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크랩이 되겠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와 우유를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고, 크레이프 위에 버터와 설탕 그리고 초콜릿 잼 등을 발라서 먹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성축절이나 마르디그라 축제 때 자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크레프는요, 프랑스의 그런 거리를 가보면, 특히 파리에 가보면 그 크레프 가게들이 정말 많고요.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그냥 아저씨들이 팔아요. 그렇게 넓적한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정말 어찌나 잘 접으시는지,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 크레프가 되겠습니다. 크레프는 여기도 보시면은 성축절이나 참회의 화요일 이렇게 나오죠. 그 프랑스의 그런 축제나 기념일과 함께 엮어서 가끔가다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한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포토푸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건 이제 고기 요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기와 뼈에 파와 양파를 넣고 은근한 불에 삶은 후에 당근, 무, 후추를 넣고 한 번 더 끓여낸다라고 나오죠. 겨자를 흔히 곁들여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까술레라고 읽어요. 까술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다 콩이죠. 콩이에요. 보이시는 게. 그래서 콩요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기와 흰 콩을 함께 푹 익혀서 만든 프랑스 요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식 이름은 요리할 때 까솔 디셀이라는 그릇을 사용하면서 붙여졌다라고 나오고요. 프랑스 남서부의 랑그독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래한 까솔레는 한때 농가에서 먹던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점차 호화롭고 복잡한 요리로 변해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 요리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던 요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고급진 요리, 그리고 비싼 요리로 이렇게 바뀐 요리가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부이아베스라는 요리도 있어요. 그래서 부이아베스 요리는 막세이유 지방에서 많이 먹는 그 생선 요리인데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어부들이 생선을 다 다듬고 남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끓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이제 관광 상품이 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죠. 더불어서 까술레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쿠스쿠스 요리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요리이긴 한데요.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얇은 밥알같이 생겼어요. 밥알은 아니지만 아무튼 얇은 아주 작은 밥알처럼 생긴 그런 요리인데요. 알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볼게요. 북아프리카 원주민은 베르베르족의 전통 음식으로 밀가루를 비벼서 좁쌀 모양으로 만든 알갱이 자체를 뜻하거나 이것에 고기나 채소, 스튜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을 우리가 쿠스쿠스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모로코를 비롯한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즐겨 먹어요. 그리고 알제리나 튀니지에서는 경질 밀가루인 세몰리나 외에도 보리가루나 옥수수 가루로도 쿠스쿠스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쿠스쿠스 요리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프랑코포니, 그러니까 프랑스 어권 문화를 얘기하면서 이 요리도 가끔
들어가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프랑스의 요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죠? 이 프랑스 어권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슈크루트가 되겠어요. 슈크루트는 이렇게 발음 좀 발음상으로 지금 이렇게 슈크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크루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크루트가 아니고요. 양배추 요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의 북동쪽인 알자스 지방에서 주로 먹는 요리인데요. 양배추와 고기로 만든 음식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저것이 바로 그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백포도주에 넣어서 익힌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고지는 감자나 소시지와 함께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진에 감자와 소시지 한꺼번에 같이 보이시죠? 그렇게 먹는 요리가 바로 이 슈크루트가 되겠습니다. 이 슈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사스 지방에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개념 다 하시고 문화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제 프랑스 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알사스 지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 영역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뭔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나오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이제 프랑스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치즈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의 치즈는요, 사실 거의 뭐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치즈가 없는 식사는 한눈이 없는 미인 것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식탁과 식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예요. 그리고 400여 종이 넘는 치즈가 있어가지고요.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치즈를 먹어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치즈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고 대단히 많이 또 소비되고 있는 식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가보시면 그 치즈 그 치즈 냉장고가 따로 있죠. 치즈를 파는 코너가.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정말 5만 가지의 치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치즈 이제 2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까망베르라고 하는 치즈예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까망베르는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치즈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맛에도 좀 맞는 치즈가 되겠고요. 까망베르 마을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신선할 때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될수록 물렁물렁해지며 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특유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빵이나 비스킷 위에 얹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빵이나 비스킷 위에 많이 먹는 치즈가 바로 이 까망베르 치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히라는 치즈를 보도록 할게요. 브히라는 치즈는 까망베르보다는 오히려 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더 맞는 치즈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명에서 따왔어요. 프랑스 브리 지방의 지명을 딴 젖소의 우유로 만든 부드러운 치즈이다 되어 있죠. 1814년 빈회의 연회 중에서 열린 유럽 각국의 대표 치즈 경선에서 치즈의 왕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빵을 곁들여 먹으며 샴페인과 잘 어울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치즈가 되겠습니다. 까망베르나 브리 치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마트에도 가셔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치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 2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명사의 그 성과 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뭐 문화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명사의 성과 수는 1강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1강 못지않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불규칙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 그리고 뭐 뒤에 붙는 그런 철자가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화편은 오늘 처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Q&A 게시판에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답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3번째 시간에는 명사와 함께 더불어서 형용사편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